알프스의 하얀 눈과 바이에른 뮌헨의 파란 하늘을 형상화한 이 로고의 주인공은 누구나 알고 있는 BMW입니다. 이 BMW가 2019년 국내에 출시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럭셔리 SUV가 있는데요. 바로 X7입니다. 미국에서 몇천 대씩 팔리느라 아주 소수의 물량이 달마다 들어오는 X7, 그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30D 모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7의 트림과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X7 30D와 40i 모델이 있는데요. 50D의 경우엔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M50i 경우도 국내 출시 기사가 떴지만 실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은 40i까지만이라고 합니다. 30D와 40i 두 모델 모두 6인승과 7인승 그리고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한 M 스포츠 패키지까지 각각 3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30D 6인승 모델은 1억 2,330만원, 7인승은 1억 2,13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1억 2,680만원, 40i 6인승 모델은 1억 2,750만원, 7인승은 1억 2,55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1억 3,100만원입니다. 30D의 6인승과 M 스포츠 패키지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에는 바디와 동일한 색상의 프론트 에어프런, 사이드 스키터, 휠 아치 트림이 들어가고요. 21인치 M 경합금 더블 스포크 스타일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은 5150mm, 전폭은 1990mm, 전고는 1805mm, 휠베이스 3105mm라는 정말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26L이고 7인승 모델 기준 3열 시트를 접으면 기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750m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까지 접을 경우 최대 2120m의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차 중량은 2480kg입니다. BMW X7 30D의 엔진은 트윈터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세단과 SUV에 폭넓게 들어가는 범용 엔진인데 최고 출력 265마력의 63.2토크입니다. 디젤 엔진답게 토크가 높은 편이고요. 최고 속도는 227km, 제로백은 7초입니다. 조용하고 잘 나가고 이런 수식어는 BMW하고는 너무나 오래 붙어온 수식어나 다름없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잘 나갑니다. 차량 등급에 비해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충분한 주행 성능을 갖추었고요. 복합 연비는 9.5kg입니다.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요. 유로6 배기가스 배출 표준을 충족하며 효율성과 민첩한 변속을 나타냅니다. X드라이브 사륜 시스템이 기본 적용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륜 구동 시스템인데 대각으로도 구동이 분배되는 이상적인 구동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마모가 발생하여 타이어 교체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X7 30D의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차량 속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차체 높이를 내리고 드래그와 연료 소비를 낮춥니다. 센터 콘솔에서 차체 높이를 5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으며 80mm 간격으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역동적인 주행 시에는 차체를 낮추고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차체를 높이는 등 주행 상황에 맞게 최상의 승차감과 안락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코너에서 언더스티어 성향의 요철도 부드럽게 지나가며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X7의 외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BMW X7은 지금까지 BMW SUV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웅장하고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이즈 차량의 전면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8시리즈나 Z4 등에서의 키드니 그릴은 작고 날카로운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어 차의 개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X7의 키드니 그릴은 웅장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라 풀사이즈 럭셔리 SUV에 걸맞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이와 대비되는 슬림한 BMW 레이저 라이트 하이빔은 X자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 악센트가 특징이며 기존의 라이트보다 2배 멀리 최대 600m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빔 어시스턴트와 LED 안개등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에어 인테이크를 3개로 분할시켜 가운데 부분을 돌출시켜 놓았는데 볼륨감이 살아있으며 위쪽에 배치된 거대한 키드니 그릴과 대치되어 있는 형태라서 밸런스를 맞춰줄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낮게 끌고 와서 스포티한 느낌도 살려줍니다.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엔진이 열을 받는 상황에서는 셔터를 열어 공기의 양을 늘리고
보통 때는 셔터를 닫아 공기 저항을 줄여줍니다. 측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캐릭터 라인이 지금까지 봐왔던 SUV들과 달리 일자로 쭉 뻗어져 길이감을 강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형태이며 루프 라인의 완만함과 후면부의 볼륨감을 살려줍니다. 3열과 트렁크 공간 확보에도 용이한 실용적인 설계이며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휠 아치는 바디 색상과 동일하며 그 옆에 에어브리더가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윈도우는 하이 글로스 크롬으로 마감했으며 세틴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루프레일 또한 실용적입니다. 휠은 22인치 멀티스포크 757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륜 타이어는 27540, 22, 후륜 타이어는 315, 35, 22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굴곡져 있으니 호불호에 따라 나중에 광각 미러로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이제 살펴볼까요? SUV답게 박시하며 최근 유행하는 일자형 리어램프가 적용되진 않았지만 리어램프 하단 쪽을 길게 하고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을 배치해서 연결성은 확실히 살렸습니다. 정면과 마찬가지로 하단부를 돌출시켜서 역동적인 느낌 또한 가미하였습니다. 트렁크는 2단으로 분리하여 걸터 앉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BMW X7은 럭셔리 클래스의 차량으로 탄생하면서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계기판은 새로운 시도이며 12.3인치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를 수평으로 배치한 것은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이며 넓은 실내 공간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본 영상의 트림과 시트 색상은 브론즈와 타르투퍼의 조합입니다. 크래프티드 클래어리티 글라스 애플리케이션의 수공의 크리스탈 글라스 소재가 기어 변속기 뿐만 아니라 볼륨 컨트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스타트 스톱 버튼의 디테일이 크리스탈 글라스로 완성되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과 터치스크린은 제스처, 명령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로 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미디어 기능을 한 가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하고 음악을 USB로 듣다가 내비 음성이 나올 때는 USB 음악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5존 에어 컨디셔너가 개개인 맞춤 온도를 제공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은 물론 2열 시트 승객과 3열 시트 승객 모두 원하는 온도로 에어 컨디셔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승객 모두 따뜻한 온도에서 시원한 온도까지 각 좌석에 설치된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냉방 설정은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게는 세기가 좀 약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 풍속 조절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1열 좌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1064mm이며 170cm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이 매우 여유 있었으며 180 중후반의 남성들도 충분히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위해 비닐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1열 시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푹신푹신하고 재질도 뛰어납니다. 통풍과 열선 시트가 제공되고요. 통풍 시트도 에어 컨디셔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마사지 기능 또한 갖추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뿐만 아니라 센터 암레스트에 열선이 제공되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양방향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좋은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 공간도 충분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조작하기 편리하며 가죽 질감도 뛰어났습니다. 무선 충전이 적용된 텔레포니는 2개의 핸드폰에 1개의 오디오 플레이어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연락처, 문자 메시지를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앰비언트 라이트는 6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실내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만카동 오디오가 기본 사양입니다. 다양한 음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퀄라이저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이너는 촘촘하고 깔끔한 촉감이었으며 필러 부분은 헤드라이너보다는 값싼 소재를 사용하여 촉감이 달랐습니다. 눈부신 방지 루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열 좌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1013mm이며 이는 1열보다는 5cm 부족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비닐도 안 깔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레그룸 공간 또한 충분합니다. 2열 시트의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3열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가 적용됩니다. 통풍 시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어 쪽의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요. 1열 시트보다는 소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직접 만져봤을 때 시트의 부드러움이나 재질은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썬블라인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으로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모두 지원하며 폴딩 또한 가능합니다. 버튼은 필러 쪽에 위치하고요. 슬라이딩은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리클라이닝도 이 정도 각도까지 지원되고요. 리클라이닝 각도가 조금 작게 보일지는 몰라도 안전벨트 때문에
이 정도 각도까지 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앙에는 컨트롤러 박스와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3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긴 후에 진입하시면 진입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2열 폴딩을 하지 않아서 좁게 보이지만 폴딩까지 하면 괜찮은 진입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열의 전체적인 공간도 충분한데요. 물론 체격이 건장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트가 많이 얇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이며 양방향으로 열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좌우에 배치된 버튼을 통해서 시트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X7이 갖추고 있는 안전 및 편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모드나 카 케어링 두 기능 모두 탑승객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거나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입니다. 후진 어시스턴트가 후진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동한 동선을 그대로 따라 35km의 속도로 최대 50m까지 차량을 자동으로 안전하게 후진하는 기능으로 좁은 공간이나 구불구불한 도로,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프로텍션은 위급 상황 임박 시 자동으로 벨트를 조여주고 창문 및 썬루프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제공되고요. 차선 변경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측면, 충돌 방지 기능이 포함된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갑니다. 주행 시 주의 보조 시스템이 핸들 자체의 토크를 손으로 감지가 되는지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부 감지 형식이라 조금 더 깐깐하게 적용이 됩니다. 레인 센터링의 경우 계기판 모니터의 앞차 위치와 측면 차량 위치를 보여줍니다. 코너링 어시스트 능력이 뛰어나며 고속 주행 시에도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원격 시동이 없고 순정 내비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오늘 살펴본 BMW X7 30D의 모델은 어떠셨나요? X7은 BMW의 새로운 시도들을 담아내었고 시장의 반응 또한 훌륭했습니다. BMW의 매장에 들어가면 모든 라인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폭넓은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풀사이즈 SUV 세그먼트에서도 X7이라는 경쟁력 있는 차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량을 많이 소모하며 한국에는 달에 10대 미만이 들어올 만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크기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X7은 옵션상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아깝지 않은 훌륭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